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바로 전 영상이었죠. 피규어 출력을 위해서 이제 분할을 하고, 출력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분할 출력을 하기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가 피규어를 출력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채색이나 복제를 하기 위해서 실리콘 몰드를 떠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분할을 해야 되는지 작업 순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앞만 찾아봐도 뭐 여기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는데, 그걸 보여드릴 만큼의 완성도라거나 적절한 피사체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어디서 만들던 거 주워 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몸뚱아리가 제가 다리만 남겨놓고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리 가지고 다리부터 여기 신발 또는 여기 장식까지 해서 어떻게 작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되게 많은 레이어가 있는데 필요 없는 레이어들을 하나씩 없애보겠습니다. 이게 작업을 보시면 아실 텐데 굉장히 많이 레이어가 필요해요. 기본적인 원리는 합집합, 차집합입니다. 합집합과 차집합을 이용해야 되는데, 라이너의 합집합, 차집합과 비슷한 원리예요. 비슷한 원리지만 얘는 빼고 난 피사체라기보다 빼고 난 물건이 필요하겠죠. 얘만 가지고서 뭐 여기서 이걸 뺐다, 그래서 얘가 없어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레이어가 2개씩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여러분도 처음에 작업을 하시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보시면은 어차피 여기에 합쳐져서 이 발 같은 거는 없어질 게 분명 하나, 기본적으로는 다리가 있겠죠. 있어야지 여기서 뭐 익스트랙트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레이어가 주구장창 늘어날 겁니다. 아까처럼 레이어가 굉장히 많은데 작업을 다 했다, 이거는 물론 다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작업을 다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얘네를 합쳐줘야 돼요. 합치는 과정은 먼저 각각의 개체를 다이나메시를 해서 이런 빵꾸난 부분을 없애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퀄리티가, 스무스도 막 주면 안 돼요. 이게 딸린 단면, 얘도 만약에 나중에 몸뚱이랑 붙인다고 하면은 이 단면을 제가 이렇게 스무스를 줘버리면은 단차가 생기겠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스무스도 함부로 주시면 안 되고, 진짜 완성이 다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 다리랑 필요 없는 부분, 여기서 지금 발 삐져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거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라서 없애버리세요. 솔로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다리가 동글동글 잘려놨겠죠. 가려지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없어도 돼요. 잘라주시고 다시 다이나메쉬 해서 막혔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 다음에 이제 얘랑 몸뚱아리랑 합쳐야겠죠. 합칠 건데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일단은 합치는 게 맞아요. 네, 합치는 게 맞으니까 머지 다운, 여기에다 머지 다운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레이어가 하나로 됐죠. 그렇지만 아직 이 컨트롤 쉬프트를 눌러 보셔서 보시면은 아직은 폴리그룹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2단계에서 내가 잘못했어 하면은 되돌릴 수는 있어요. 여기서 지오메트리의 스플릿에 가시면은 모디파이 토폴로지 스플릿, 스플릿이 아닌가요? 서툴? 꼭 이래요. 서툴의 스플릿에 가시면은 스플릿 히든, 이건 제가 숨겨놨기 때문인데 스플릿 그룹이란 게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다시 폴리그룹대로 레이어가 싹 떨어져 나오게 되니까, 여기서 다이나메쉬를 하지 않았고 만약에 고칠 게 더 필요하다 그럼 2단계에서 돌아가셔야 되고, 나는 고칠 게 없어 라고 하시면은 다이나메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그룹이 남아있어요. 그룹이 남아있는데 이게 그룹이 없어지실 수도 있어요. 없어지는 버전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다이나믹의 수치를 바꾸면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여러 가지의 경우에서 이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없어졌다는 가정하에 할게요. 없어지지 않았다면은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없는데, 없어졌다는 가정하에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합치게 되면 이렇게 틈들이 생깁니다. 이런 틈들을 다 메꿔 주셔야 돼요. 메꿔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이런 게 틈이 필요한 디테일이라고 하신다면은 최대한 디테일을 살려가면서 마감을 해주셔야겠지만 저는 일단 작업을 보여드리기 위해 후다닥 채우기만 할게요. 그래서 한번 다이나메시를 주셔서 기본적으로는 전신을 다 합쳐야 되거든요. 전신을 다 합치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매무새를 다듬어 주시는 게 더 방법이 편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을 수도 있고 붙었다고 생각했지만 붙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를 완벽하게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다이나메시를 줘서 한번 다듬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반대쪽 다리는 어차피 똑같은 작업이 될 테니까 얘도 없애버릴게요. 다이나메시 해서 이런 식으로 남겼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제 금형을 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실리콘 몰드에 얘를 담근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채색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피부입니다. 여기까지는 살색일 거고 여기가 이제 뭐 갑옷 색깔 그리고 신발과 여기가 또 다를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세 쪽이 나겠죠. 이거를 무조건 분해를 해야만 좋은가? 그건 또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번에 우리가 봤던 영상을 기초로 보면은 얘를 그대로 실리콘 몰드에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조금 걸리긴 해요. 여기가 없다고 치면은 그냥 집어넣어서 위아래 여기도 조금 걸리긴 하네요. 조금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들이 어렵긴 한데 우겨 넣어서 좌우로 아무래도 여기도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딱 봐도 이 안에 실리콘 몰드 안에 집어넣었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면은 여기 나중에 뺄 때 이게 밑으로 잡아 빼기도 쉽지가 않겠죠. 보통 몰드는 두 쪽 또는 실리콘 몰드는 거의 주입구 빼고 쏙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 위에서 주입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쓱 잡아 빼는 건데 이런 데가 걸리겠죠. 뭐 밑에는 오히려 이렇게 위로 뺀다고 하면은 빠질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불안하니까 한번 분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폴리그룹이 하나가 됐죠. 예, 건들면은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라면은 폴리그룹이 유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분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걸리적거린다고 했던 부분, 요 날개만 뗄 거냐? 그렇지 않죠. 채색을 고려해서 살색과 갑주 여기 두 가지를 먼저 분해를 할게요. 분해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컨트롤 시프트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 슬라이스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슬라이스 서클, 슬라이스 커브, 슬라이스 렉탱글 모두 같은 기능인데 먼저 슬라이스 커브를 한번 서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를 하고 손을 뗐습니다. 변화가 이제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아시겠네요. 제가 건드렸던 부분 원에 들어왔던 부분으로 그룹이 잘려요. 겹치면은 저도 이렇게는 해본 적이 없는데 겹치면은 교집합처럼 나머지가 생성이 되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르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쓸 거는 정해졌다. 커브, 슬라이스 커브. 요거는 컨트롤 시프트 그려보시면은 제 선 밑에 검정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있죠. 그 밑으로 다른 그룹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요렇게.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컨트롤 시프트를 반대로 그리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면 이 슬라이스 커브 위에 검정색이 윗부분으로 바뀌죠. 이렇게 되고 방금 제가 움직였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그린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움직이시면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부분에 갖다 대시면 되는데 아니 이거 직선밖에 못하는 거 아니요? 그럴 수가 있는데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오다가 알트를 한번 누르세요. 그러면은 곡선이 생깁니다. 다시 알트 알트를 두 번 누르면 직각으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알트 이런 식으로 당겨서 빼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별로 쓸모는 없는데 뭔가 각진 형태라던가 요 라인을 따라가야 된다거나 그렇게 뭔가 그나마 정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폴리그룹을 나누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비정형화된 거는 우리 많이 하는 마스크 이걸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필요 없는 부분은 지금 잠깐 숨겨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걸리적거리는 부분은 다 숨겨놓고 여기 점도 하나 숨겨놓고, 그 다음에 마스크도 여기 라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큰 부분은 잡아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손대야 될 부분만 다시 프리핸즈로 바꾼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채로 그려줍니다. 지브러쉬는 마스크와 같이 이렇게 뭔가 다른 알파벳 같은 걸 칠함으로써 여러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살색 부분을 먼저 떼어낼게요. 누르신 다음에 뭐 어느정도 어색하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폴리곤 수가 48,000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다이나메시를 하이폴로 했다면은 훨씬 더 높은 숫자일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저처럼 네모네모로 끊어지지 않고 조금 더 섬세하게 칠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폴리그룹 메뉴에 가시면은 그룹 마스크드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봤을 때 이렇게 모양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아래 신발도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마스크를 칠하는 작업 같은 게 굉장히 불편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디테일이 뭐 저는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들락날락하고 그럴 경우에는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도 이 브러쉬에서 백페이스 마스크를 컨트롤 누른 채로, 컨트롤 눌러야 이게 마스크 브러쉬로 바뀌죠. 떼고 하면은 인플렛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브러쉬에 백페이스 마스크를 해주시면은 칠하다가 브러쉬가 커서 여기까지 같이 칠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화할 수가 있고, 얇은 면이라고 하면은 반대편 면을 뚫지 않고서 채색을 할 수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그런 거를 잘 적절히 활용해 주시고, 반대편까지 칠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백페이스 마스크를 빼주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대충 나눴습니다. 조금 더 섬세하게 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디 좀 덜 칠해진 데가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마무리를 하고, 역시 그룹 마스크드 이러면은 세 쪽이 났어요. 얘 하나, 얘 하나,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자, 그러면은 얘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위아래로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게 출력이 될까요? 프린터는 알아서 두께를 만드는 슬라이싱 프로그램도 있지만 대개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고장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면이 어딘가가 꼬이거나 고장나거나 터져서 프린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막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또 스플릿을 해서, 서브툴에서 스플릿해서 하나하나 스플릿 그룹하면 떨어진댔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마감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쉽게 작업을 할 거냐인데, 스플릿을 해서 하나 그렇게 하는 결국은 똑같아요. 다만 조금 수치를 다르게 줄 수는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다이나메시에 보시면은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을 켜주신 상태에서 수치를 살짝만 높이고 다이나메시를 해볼게요. 자, 이러면은 뭐 딱히 변한 건 없어 보이죠. 다만 눈에 띈다는 거는 다이나메시를 했는데 이음새가 상당히 더럽다, 뭔가 떨어진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 보시면은 막아버립니다. 각각 그룹별로 다이나믹시를 해버리고 이렇게 막아줘요. 이렇게 알아서 막혀있죠.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히는 게 스플릿을 해서 3번 다이나믹시를 하는 것보다 편한 점도 있지만 분명 안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됐어요. 이렇게 위로 뻗어나온 것도 이렇게 일자로 막아버리지 않고 제대로 형상을 유지하면서 막아줬습니다. 이거 역시 제가 폴리곤 수가 낮아서 이렇게 깨지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이폴로 작업을 하셨다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떨어질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했다면은 결국 근데 그룹 스플릿을 하긴 해야 돼요. 차집합 합집합을 하려면은 그대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룹 스플릿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오토세이브가 진행이 되고 나면 그룹 스플릿 오케이 눌러주시면 이 서툴이 다시 3개로 나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솔로로 보시면은 하나 떨어졌으니까 먼저 이제 여기 위에 장갑 다리 갑주와 허벅지를 연결을 한번 해볼 건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피규어를 보시면은 요즘 피규어는 탈착식 피규어나 아니면 부품 교환식 피규어를 보시면은 자석으로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딱히 여기다 홈을 팔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은 자석에 정확한 치수가 있다면은 그 정확한 치수대로 여기다가 그냥 홈만 파줘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버리면은 계속 들어가겠죠. 이렇게 홈을 파서 작업을 해줘도 되는데 이 프린팅을 해서 후가공을 할 때 이 수치가 분명 어긋날 거예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정확한 정치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프린팅 오차도 있을 수 있고 실제 데이터상에서 오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석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힌 채로 뽑으신 다음에 드릴 갖다가 뚫어요. 이렇게 구멍을 살살 돌려서 뚫으신 다음에 이쪽에 S극, 이쪽에 N극 그래서 딱 갖다 대면 붙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조립을 하는 게 요즘 피규어에서는 약간 세련되고 깔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방법보다는 조금 더 전통적인 기믹을 활용한 방법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정해야 돼요. 앞놈 숨놈이 나와서 이렇게 구멍에다가 하나는 이렇게 물리는 게 탁 껴지게 껴서 장착을 해서 본드로 붙이면은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없이 만약에 평평한 면끼리 한다고 하면은 어긋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작업을 해줄 건데 여기다가 튀어나오는 게 편할지 얘가 튀어나오는 게 편할지 그런 거는 역시 주물 몰드 작업을 했을 때 어떤 게 더 작업이 편할까를 생각하시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쪽 허벅지가 훨씬 디테일이 없고 대체적으로 무난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마스킹을 칠해 주시고 적당한 두께로 아까 제가 방향이 틀어지면 안 좋다고 했죠. 그래서 방향을 막아줄 이러한 기믹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브를 통해서 이렇게 이거는 뭐 이렇게 되면은 낄 때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방향성이 편하게 근데 또 아래 다리 갑주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이렇게 두고 다리를 한번 볼게요. 네, 이 정도 각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수직으로 뺐다고 하면은 여기가 조금 구멍을 여기가 뚫었을 때 약해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아래에서 봤을 때도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거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네요. 이렇게 빼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만 틀어주시고 여기도 살짝 스무스를 줘서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금형을 뜰 때 그런 게 있어요. 금형이라기보다 뭔가 조립을 할 때도 이게 방금처럼 일자로 딱 떨어져 있으면은 조립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다듬어서 아래쪽이 둥글둥글하게 이 정도로 해주시는 게 나중에 작업을 할 때 훨씬 편할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얘를 다이나메시를 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듬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분할을 할 때는 캐릭터가 뭘 해도 아마 옷은 입고 있을 거예요. 옷은 입고 있고 손이든 뭐든 하다못해 목이라도 옷과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요 라인을 따서 잘라주는 게 편해요. 기본적으로 옷으로 가장 많이 나누고요. 한 파츠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되도록 금형을 더 어렵게 짜면 어렵게 짰지 얘를 분할하는 건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규어 같은 것을 보시면은 손목에 알 수 없는 장식 같은 게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액세서리 효과도 있지만 이 띠 부분을 잘 보면은 손이랑 팔이랑 떨어뜨려져 있습니다. 띠를 기점으로 그 접합선을 숨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약간의 액세서리나 기믹을 추가해서 조금 더 접합선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이제 나름 프로의 기술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떡하나요? 얘는 제가 이 모양으로 빼야 되나요? 힘들죠. 그래서 이제 차집합을 활용하는데 일단 위에서 아래 거를 뺄 거니까 아래가 2개가 필요해요. 듀플리케이트에서 잠깐 뺄 때 빼면은 아래에서 위를 빼는 거
아래에서 위를 빼야 돼.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얘를 빼야 구멍이 뚫리겠죠. 그러니까 얘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냅두고 하나를 업세트릴 건데, 그럴 때 합집합 제가 엄청 예전에 한번 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요거 두 개짜리, 여기 하나 큰 거,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겹치는 거인데, 라이노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교집합, 차집합, 합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뺄놈, 이것도 수박에서 수박씨를 뺀다는 표현을 제가 라이노에서 많이 쓰는데, 얘가 수박이 되는 거예요. 수박에서 수박씨를 뺄 거니까 얘 수박은 냅두시고 수박씨를 요 차집합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서 머지 다운, 요거 하기 전에 세이브 한번 할게요. 아주 위험한 작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수박에서 수박씨를 뺀다 라고 작업을 해주시고 머지 다운을 눌러주시고, 이러면은 이제 위아래가 하나가 됐죠. 그 다음에 다이나메시 해주시면은 뚫렸죠. 지금 제가 바로 하나 다리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 거는 듀플리케이트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 듀플리케이트를 해놨기 때문에 다리가 아깝게 빼지면서 없어져야 정상인데 살아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수박에서 수박씨가 빠져나간 모양으로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셨으면은 이제 허벅지와 요 날개 부분은 작업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듀플리케이트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피규어를 만들 때, 제가 아까 얼핏 보기에도 여기 한 줄을 채우고 슬라이드가 넘어갔었는데, 한 줄을 제가 아마 10개로 해놨을 거예요. 둘, 넷, 여섯, 여덟, 10개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10개, 카운트가 11개로 돼 있죠. 여기 가려져 있는데 11개. 이거 왔다 갔다 하면은 서브툴 개수 볼 수가 있어요. 창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는데, 한 못해도 20개 정도의 서브툴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다 일일이 하나로 합친 다음에 다시 분해하고 해야 되니까 서브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하실 때 주의해 가시면서 작업을 해주시고, 다음에 신발도 한번 이제 할 때가 됐죠. 신발은 조금 스무스를 줘서 어디가 어딘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얘도 구조를 보면은 얘는 어지간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가 또 나온다고 하면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도 신발에서 빼주도록 할게요. 사실 이런 거는 좋지가 않아요. 이런 애가 훨씬 두꺼워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제가 그룹 나누고 자른 다음에 좀 작업을 들였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남아 있는데, 얘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없어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지우고 다이나메시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든다고 하면 훨씬 더 정리를 잘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사포로 갈아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잘라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합치기 전에 잘 다듬어서 합쳤다면은 조금 더 괜찮은 곡선이 나왔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두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뽑아내는 기믹을 만들게요. 이런 면도 사실 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얘도 이렇게 만들고, 이런 모양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어떻게 빼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고, 방법만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 상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이나믹시에서 조금 다듬기는 할게요. 이번에도 수박에서 수박씨를 뺀다는 느낌. 이번에도 얘가 수박이 되겠죠. 수박에서 수박씨를 뺀다. 얘 레이어를 올려주시고, 듀플리케이트. 수박씨는 항상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 빼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는 그대로 냅두시고 수박씨를 사집합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머지 다운, 다음에 다이나메시 해주시면은 또 이제 얘만 보면은 구멍이 뚫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할 작업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런 어색한 부위는 뭐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말씀드리자면 제 폴리곤 수가 고작 6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한 100만 정도 넘어가면은 이렇게 큰 단차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단차를 최대한 안 생기도록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분할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분할을 다 했다고 하시면은 프린터 출력하실 때는 이제
배치를 해야겠죠. 프린트 파일에 뭐 얘는 이렇게, 얘는 뭐 여기다가, 얘는 여기다가, 아이고. 그리고 프린팅을 하실 때는 항상 눕혀줘야 되죠. 눕혀서 서포트가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서포터가 없는 프린터를 쓴다면 괜찮겠지만 서포터가 있다면은 최대한 뭐 잘 출력되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브러시에서 이렇게 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그 3D 프린터에서 얘네들 이렇게 층층층층 자르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배치를 해주는 게 맞아요. 여기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런 느낌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색깔, 얘는 피부, 얘는 장갑, 그리고 얘는 구조상, 몰드에서 빼내기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잘라주고, 얘도 잘 생각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려면은 얘도 좀 자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얘도 잘라야지 이거 여기에 석고가 아니라 실리콘 몰드 안에 주입을 한다면은 걸리적거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얘도 나중에 잘라서, 이런 거는 뭐 기믹을 만들 공간도 없죠. 그러니까 잘라서 그냥 다이나메시 해가지고 따로 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만 금형 작업, 실리콘 몰드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강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